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2,973선에서 거래 마쳤던 코스피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성장주가 하락했던 영향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 주말에 20%대 변동성을 보였던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암호화폐 관련주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991포인트에서 거래 마쳤는데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하면서 천선을 회복해주지는 못했고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파우치 소장이 아직 확정지어 말하긴 이르지만 지금까지 오미크론이 심각하지는 않아 보인다면서 이 델타 변이보다도 위험성이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돋보였는데요. 어제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1.8% 이상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에너지와 산업, 항공주들이 강세 보였고 또 나스닥에서는 헬스케어와 일부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지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보시면 코스피가 0.2% 상승하면서 2,979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2% 상승 출발하면서 994포인트까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주시면서 개장 시그널들 한번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정수, 최충성,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활발하게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특별히 오픈맨 최충성 전문위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픈맨으로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처음이네요. 원래 네. 이렇게 화상으로 얼굴을 좀 비춰야 되는데 네. 다음에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한 번 더 나와주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가 개장 전에 좀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상승 출발입니다. 일단 전일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등에 성공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폭을 낮추는 모습이었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일단 오늘장 대응 전략을 좀 세우려면 전일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좀 어떻게 움직였나부터 좀 봐야 되는데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침부터 이제 좀 기분 좋은 뉴스들을 보셨을 텐데 일단 전일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그런 위협들을 좀 떨쳐내면서 회복세를 좀 보이는 모습 굉장히 생각보다 좀 견고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 변동 가능성은 제가 기존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 1주에서 2주 정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변동 가능성 어느 정도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뭐 지수는 이런 부분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고 아직 뭔가 통계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건 없기 때문에 뭔가 딱 안정적이지 않다 그냥 스쳐가는 부분이다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경계하시는 그런 관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유럽 증시랑 미국 증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선물 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등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국인 기관 수급 둘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체크 철저하게 좀 하시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 뭐 관련주가 좀 등락이 갈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코로나19로 상승했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일단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는 어디까지나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암이라든지 CMO 관련된
그런 제약바이오가 아닌 이상 코로나19로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은 일단 비중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단기 수익 관점에서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지 포지션을 작년처럼 막 길게 잡으시면 계좌가 깨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체크를 하시고 비중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이제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하다면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미국, 유럽 증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이제 섹터랑 종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테고요. 일단 이번 주 동시만기가 예정이 돼 있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 포지션을 잡으시려고 하신다면 다음 주 정도에 좀 중반까지 한번 흐름을 보고 매매 포지션을 정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수급 말씀드렸지만 동시만기 이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체크를 하시고, 현재 시장의 큰 이슈는 아까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사실 시장에 변동이 나오는 점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지 코로나 뭐 변이와 관련돼서는 거의 시장에 반응은 없어요. 물론 변동 중간중간에 만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있게 볼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좀 체크를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신텍홀딩스나 뭐 대덕전자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일단 PCB 관련주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 흐름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사기 굉장히 좀 좋은 자리죠.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해 가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연계돼서 자율주행 관련주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인포뱅크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최근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IS 동서가 아니고 IA입니다. IA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이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 좀 흐름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이고 추후의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도체 관련주 잘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는 윤석열 관련주 어제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고, 웹스라든지 자연과 환경 같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체크하실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전일 미국 유럽 증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항공, 카지노 관련해서 일단 리오프닝 면세도 있을 거고요. 여러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뭐 항공 관련주나 그런 여행 관련 부분을 좀 보신다면 노랑풍선 관련해서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항공 관련해서 아시아나나 뭐 대한항공 많이 보실 텐데 뭐 기술적으로 올려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겠으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림이 굉장히 심했고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짧게 단기 수익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 뭐 카지노 관련해서도 차트가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파라다이스도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올라와주면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은 차트가 좀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일단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상승을 크게 한 그런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준비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간다면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메타버스 중에서도 좀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으나 좀 쉬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을 체크하신다면 오늘 시장 좀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7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의 순매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는 석유화학주가 아람코의 가격 인상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OE과 GS, 금유, 석유 등이 동반 상승했고요. 또 가상화폐나 NFT 관련주가 주말간의 비트코인 급락 영향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장이 펼쳐질지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린 방향으로 출발하는 모습인데 먼저 어제 강세 마감했던 삼성전자가 0.5%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400원 하락하면서 현재 주가는 75,900원 지나가는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0.4%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1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1%대 하락 보이면서 가장 큰 낙폭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88만 7천 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성장주의 급락에 따라서 카카오가 2%대 넘게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0.4% 상승 출발하면서 전일 대비 500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아직까지는 주가 움직임이 없는 보합권, 현대차가 0.2%로 약보합권, 기아는 0.6% 하락하면서 83,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제는 코스피가 상승 마감하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었는데 어제의 낙폭을 좀 모두 만회해주면서 오늘 기분 좋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1000포인트 회복까지는 단 2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코스피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권과 플러스권을 오가면서 향방을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다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100억대, 기관들이 386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수급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한데 일단 에코프로비엠부터 카카오게임즈 2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LNF, 카카오게임즈 각각 1.9%, 1.4%, 1.7%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SK머티리얼즈와 알테오젠 일단 0%. 코스닥 10위 자리를 놓고 참 자리 싸움이 치열한데 알테오젠이 또 새롭게 10위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죠. 현재 주가는 82,000원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위메이드가 1.8%로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개인주 리드하고 있습니다. H읍이 오랜만에 상승해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36,600원입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강하게 출발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런 좋은 흐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좀 강하게 줬습니다. 특히 다우존스가 반등을 좀 많이 세게 줬는데, 오미크론에 대해서 뭐 경미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죠. 제가 이미 그 얘기를 오미크론이 가장 우려가 됐을 때에서 이미 신의 한수 쪽에서 그다음에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네 보니까 오미크론에 대해서 영국에서도 이제 이미 걸렸지만 무증상이거나 경미하다 이런 얘기와 남아공 쪽에서도 생각보다 경미한 것 같다. 근데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확진자 숫자가 든 건 확실하지만 사망자가 적고 그다음에 최근에서는 그 중증 환자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원래 이제 호흡기 질환이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전파가
많이 되는 상황으로 가다가 그 사망자가 이제 줄어드는 증상이 이게 심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로 이렇게 원래 그렇게 진화가 된다라고 하길래 이게 이제 종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오미크론의 등장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들을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해드렸고 그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딱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주는 거라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 올라올 때쯤 되니까 이제 좋은 얘기들이 솔솔 나와주면서 올라가 주는 것이고 미국 시장은 다시 올라가면 또 부딪히고 또 박스권에 또 갇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즐길 타이밍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걸로 억눌렸었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억눌렸었던 소비주들이 오늘 움직임들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 우리나라 시장 이제 떨어질 때 코스닥도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에서 떨어졌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제까지 지난주 11월 30일서부터 해서 지수가 2,900이 깨질 때 손절하지 말라고 아침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었고 우리나라 시장 빠져봤자 2,800이다. 2,780까지 외국인이 포지션이었는데 그로까지 밀릴 수 있어도 반등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버티라고 말씀드렸고 12월 1일 날에서는 진바닥이다. 여기서는 주식을 사는 것이 던지는 게 아니다. 진바닥 쳤다. 주식을 사야 된다. 이제 올라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을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시장 흐름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흔들려요. 웬만해서는. 옵션 만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옵션 만기 이후에서 한번 흔들 수 있어요. 근데 흔들 때 겁먹을 게 아니고 IT 부품주들이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어제에서도 아침에 잠깐 흔들릴 때 겁먹지 말고 IT 부품주들 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IT 부품주들 아주 어제 잘 갔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내년에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IT, 메타버스 삼각편인데 NFT, 메타버스 이쪽 관련주들은 결국은 다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IT가 필요한 부분들이라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래서 어제는 디스플레이도 움직였고 뭐 그랬는데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게임주들도 메타버스 관련주고 그 다음에 엔터주들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고 그리고 메타버스 엮여있는 애들 대부분 NFT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올라가려고 할 때에서는 별의별 호재 뉴스를 별것도 아닌 것들로 급등을 하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연말장과 연초장에서는 원래 그런 장이고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연말장, 연초장에서는 원래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 위주로 공략을 한다 그러면 뭐 옵션 만기나 살짝 흔들린다 그래서 겁먹을 게 아니고 IT 부품주들과 그 다음에 이제 잡주라 그러죠. 개별주들 그런 애들 위주로 이제 공략하다 보면 역배열 급등주 패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원래 이제 내년 1월 달서부터 모든 게 이제 1월 달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하는 마음으로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몇백 프로 또 올라가는 그런 애들이 많이 튀어나올 겁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이제 주워 담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섹터로는 지금 IT라든지 엔터주들 괜찮은 것 같고요. 게임주들은 매매로서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떴으니까 변동성이 좀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소비주들 같은 경우들도 그동안 굉장히 못 갔는데, 내년에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나오고, 근데 노바백스에서 오미크론에 대비해서 이미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쪽에 이제 치료제들이 정말 나와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나오면, 내년서부터는 그동안 억눌렸었던 소비주들도 당연히 움직임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년을 장을 좀 준비를 하면 지금 시장은 기회의 장이지 뭐 반등 주고 또 급락할까봐 무서워 이런 장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무겁고 안 움직이는 종목들은 원래 그런 거고요. 가볍고 잘 가는 종목들은 원래 그런 건데 종목을 잘 가려서 이제 들어갈 타이밍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뭐 오늘 뭐 급등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눌려있던 종목도 순환매 나올 거기 때문에 순환매 오늘은 집중을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질문 들어온 거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LG 디스플레이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자, LG 디스플레이는 어제 아침에 실전 매매 점수 표역 종목으로 바로 이 시간 끝나면 제가 바로 실전 매매 점수 방송으로 이제 가는데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어제 21,150원에 어제 9시 50분인가 10시 10분인가 그때쯤에 이제
추천 종목으로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이고요. 이미 5%는 달성을 했을 거예요. 어제까지가 4.5% 수익 달성이었는데 지금 더 올라갔는데 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안 나와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가 또 밀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시 또 매수하시면 되고요. 오늘 지수가 폭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얘도 폭등이 나올 일은 당연히 없고 밀릴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는데 애플에서 상반기 아이폰 출하량 목표치를 상향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도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괜찮은 컨센서스를 보여줬고 원래 이제 컨센서스가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4분기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3분기 컨센서스보다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준 거고요. 3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온 게 아닙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동 대비 7.2%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동 대비 221%, 20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000%가 올라갔는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안 좋았다고 그냥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지하게 좋았는데 그냥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았을 건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가를 눌렀다 그러는데 그래서 뉴스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어쨌든 실적은 분명히 좋게 나왔는데 적자가 난 것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난 것도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4,000% 늘었다니까요. 그런데 안 좋대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갔다 그러는데 근데 또 4분기 실적은 실적이 개선될 거면서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막상 또 4분기가 갖고 실적 좋게 나왔는데 또 얘네들도 또 말장난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서는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일단은 전망은 좋게 본다. 조정받으면 다시 우상향으로 틀 종목이고요. 다른 IT에 비해서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별로 없고 조정받으면은 좀 매력적이다. 대웅주 쪽에서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벼운 종목들에 비하면은 중소형주 얘는 시가총액 7조 정도 되잖아. 그 가벼운 종목들에 비하면은 얘는 좀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얘도 폭등을 잘 안 하는 종목이라 굉장히 좀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 정도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아이폰 출하량 목표치 상향 얘기 잠깐 했었는데 애플이 내년이 상반기 아이폰 출하량 목표치를 올해 1억 3천만 대보다 30%가량 높인 1억 7천만 대로 잡고 부품에 대해서 이제 수급 계획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어제 아이폰 관련주들, 핸드폰 부품주들 죄다 움직였죠.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LG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BH인데요. BH. 자, 오늘 지수 급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못 간 애들이 움직이는 순환매 흐름이 지금 아침에서 역력한데 지수 급락은 없어도 갈놈들은 갑니다. 그게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가 될 거고. 자, 얘는 먼저 많이 올라왔죠. 그럼 얘도 여기서는 좀 살짝 주춤주춤 거리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밀려도 상관이 없고. 자, BH는 연성 회로 기판, FPC라는 데 휘어지는 연성 회로 기판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생산업체고요.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데다가 이제 주요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스마트폰 관련주로 되어 있고 OLED 관련주로도 되어 있고 전장 부품 FPCB도 납품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애플 아이폰의 그 출하량 목표치를 상향하는 소식에 어제 핸드폰 관련주들, FPCB 관련주들 이쪽 애들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같이 움직인 거고요. 그리고 이 이제 휘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폴더블 폰의 이제 필수죠. 그래서 그 기판들 휘어지는 거 연성회로 기판이라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그 폴더블 폰 출하량을 많이 지금 생산을 해서 글로벌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12월 2일 날 그저께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폴더블 폰이 이제 흥행하다 보니까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의 85%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에 또 갤럭시 부품주들,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지금 어제 좋게 나왔는데 근데 보다시피 지수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춤주춤 박스권, 그러니까 급락은 안 나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치고 올라가거나 뭐 그저께처럼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있는 애들이 이제 살짝 밀릴 수가 있는데 밀릴 때 사는 거예요. 밀릴 때 사는 거고 이런 애들이 또 조정받고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는 이런 애들을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정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개장 상황 짚어주셨고요. 종목별 시그널 2가지도 챙겨주셨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로 유명한데 이 중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에 장시성에 중국 히토류 그룹이라는 이름의 히토류 회사를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히토류 기업을 대형화해서 품질도 높이고 가격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데 이 중국이 히토류를 경제적인 무기로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가 어제장에서도 조금 상승했고요. 오늘장에서는 주도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니온이 현재 16.7% 급등하고 있고 주가는 7,82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유니온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죠. 히토류 전체적으로 횡보를 5일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계속 시세가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상승 강하게 하고 있죠. 지금도 장대 양봉 그려가면서 계속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17%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세가 좀 가장 많이 몰리는 테마주라고 할 수 있겠고 유니온 현재 7,84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마인즈랩입니다. 마인즈랩은 코스닥 특례 상장한 기업이고 최근에 상장했죠. 11월 23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출자로 설립된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 개발 전문 기업이고요. 콜마 B&H 이후로 5번째로 연구소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한 겁니다. 마인즈랩은 AI 상담원, AI 경비원, AI 회의록 등을 개발해서 현재는 신한은행, 현대해상, 포스코 등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8.47% 상승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상장 초기에 장대 양봉 그렸다가 지금은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급락하거나 그런 현상 없이 계속 좋은 흐름으로 계속 좀 올라가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 오늘은 8%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36,4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픈맨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저희가 시그널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개장 상황은 좀 생략하고요. 오늘 종목별 시그널 먼저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 아까 전에 오픈할 때 말씀드렸던 이제 대한항공, 항공 관련주 중에 이제 대한항공을 좀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항공 관련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일 미 유럽 증시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되면서 주가가 좀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여전히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일단 확진자 증가는 여전하죠. 네, 확진자가 뭔가 눈에 띄게 확연하게 줄어야 사실 주가는 좀 기대감을 받을 수 있고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지수가 아예 뭐 미국, 유럽 증시를 추종을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뭐 들어가야지라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큰 맥락에서 접근하시고 조금은 이성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사실 주식은 굉장히 좀 쉽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보시고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항공주뿐만 아니라 면세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수는 있으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 단기 매물대 차트가 많이 깨져 있다는 건 아마 눈에 그냥 보시기만 해도 느끼실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쉬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미 상승을 좀 크게 한 종목보다는 저점에서 준비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전지 관련 최근에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뭐 반도체에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파생되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런 부분들,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다가 최근에 좀 많이 쉬었죠. 뭐 에코캡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추세 전환은 모습이 확실히 잡힌 구간은 아니나 금액적인 부분만 보고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조금 전에도 이제 끝날 때 말씀을 드렸던 지금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다. 뭐 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순환매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려는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시면 오히려 좀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다. 리스크도 굉장히 좀 적고요. 왜냐하면 하단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을 접근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 BM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고, 저도 이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관련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좀 안 가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굉장히 좀 큰 흐름이 나왔죠. 일단 관련주들 흐름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크게 접근을 하셔야 사실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 여부를 검토하시고, 일단 주식은 선행지표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기대감도 다 들어가 있고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점을 기억을 하시고, 너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종목을 난 중장기로 끌고 갈 거야 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GSE입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한국가스공사, GSE, 뭐 가스 원유 관련주들 최근에 또 많이 쉬었습니다. 상승이 나왔다가 쉬는 그런 종목들인데, 오늘 살펴본 종목들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만 살펴보는 것 같아요. 일단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GSE 주가 전망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가스나 원유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포트에 솔직히 하나씩 이렇게 넣어두시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눌림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자리, 지금은 뭐 묻고 따지지 않고 가격 보고 접근한다면 더 사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포지션 구간에서는 길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나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성향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굳이 지금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아니면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 왜냐면 단발성의 이슈들로 시장에서는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상승이 좀 크게 나왔는데 지금 왜 쉬어가지? 조용하지? 하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미리 준비를 하시면 순환이 돌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지금 주식하시기 굉장히 좀 편하실 겁니다. 어쨌든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너무 급하지만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들이 좀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개인들이 그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승폭, 이 매수세를 좀 줄여갔습니다. 네, 다시 확인하니까 코스피가 현재 하락 전환하면서 2,966선까지 좀 내려갔네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세 가지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개장 상황 자체는 조금은 안 좋게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전에는 좀 갭이 뜨나 했습니다. 좀 이런저런 종목들이 많이 떠 있어가지고 갭이 뜨나 했었는데, 갭이 안 뜨고 오히려 좀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갭이 뜨면서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래로 좀 오전에는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오후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수급을 좀 받고 전환을 해가지고 다시 양봉이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제일 좋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증시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뭐 더 이상 바닥 갱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을 찍고 한 몇 거래 정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강하게 올라온 만큼 조금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쉬어가는 구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일봉에서 뜬 상승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 역시도 그렇게 길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아래로 깊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뭐 조정 횡보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지표 자체가 워낙에도 강한 지표라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주지 않고 금방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나온 상승 다이버전스인 만큼 코스피 지수가 한 3,100 정도의 좀 강한 저항이 있는데 거기 정도는 무난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3,100을 돌파한 후에부터 증시를 조금 새롭게 보면서 테마 분석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코스피가 3,100을 돌파할 때까지는 괜히 뭐 이 종목 저 종목 나눠 타면서 애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들고 계신 종목 만약에 차트가 괜찮다거나 아니면은 크게 뭐 수급의 이탈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냥 굳이 포트를 많이 바꾸기보다는 보유하면서 끌고 가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상승장이라는 게 이제 수급이 워낙에 많이 분산되기도 하고 이 종목 올랐다가 저 종목 올랐다가 막 특정 테마가 매일매일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라면은 근데 차트가 깨지지 않았다면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난티인데 아난티는 골프장 레저 사업 전문 기업으로 골프장 레저 시설 개발 및 건설, 리조트 분양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남북 경협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먼저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는 대장주 격인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남북 협력 기금 배정에 다시 반등하면서 아난티를 포함한 남북 경협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좀 다시금 받고 있는데요. 최저원의 백전백승 시간에서 남북 경협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테마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난티도 최근 백전백승 추천주로 편입을 시키면서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난티는 최근 호재와 함께 조정을 좀 마무리하면서 1,500원 위로 올라서 주었습니다. 올라온 1,500원 정도 자리만 딱 1,500원이 아니고 여기 부근만 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경협주라는 테마 자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좀 한동안은 전망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기로는 1,500원만 이탈하지 않고 아니면 혹시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더라도 크게 봤을 때 9,3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남북 경협주인 아난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아 보여서 이 아난티는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CBI라는 종목인데 CBI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 차량용 엔진 부품 및 미션 부품을 생산해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보면은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시장에서는 싸이월드와 함께 메타버스 연동 개발 소식에 싸이월드 관련주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시장의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관련주는 이건 역시도 제가 최저원의 백전백승 시간에서 싸이월드가 실제 출범 이후에 많은 이용자가 몰리지 않더라도 생각한 것보다는 좀 부진하더라도 싸이월드 자체가 현재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준비도 잘 되어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세에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계속해서 이용자가 많이 몰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 보겠습니다. CBI는 현재 싸이월드 테마주로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일 종가 기준으로도 아직 4,900원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CBI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4,900원을 돌파한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인 5,500원 부근까지도 여기 부근의 저항까지도 돌파가 필수적입니다. 4,900원을 넘더라도 5,500원을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횡보나 조정을 이어갈 확률이 높고요. CBI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테마주로 테마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좋다고 보여지지만 차트상으로는 아직 추가 상승을 위한 필수적인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아니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고 많이들 또 관심 있게 매수하셨던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구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한 회사입니다. 소형 전지, 자동차 전지, ESS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이랑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를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자재료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사업만 봐도 이제 시장에서 왜 올랐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삼성 SDI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2차 전지 납품 업체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 최근 이제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분 매각 의사도 밝혔고, 또한 이제 그 동생이죠. 킴벌 머스크가 5일날 이미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에 삼성 SDI뿐만이 아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씩 조금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 SDI 역시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재 조정을 받았지만 67만 7천 원, 그냥 한 67만 원 부근의 지지라인을 잘 지키고 반등하려는 모습이고요. 여기 지지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고 고점 갱신 역시도 충분해 보입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 67만 원 부근을 지켜내지 못하더라도 아래로 58만 2천 원, 그냥 58만 원 정도만 지켜준다면 이 삼성 SDI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 라인은 지켜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짧게 손절선을 가져가고 싶다면 67만 원만 지켜진다면 추가적인 조정 없이 바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테마도 워낙에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세 종목이랑 증시 전망과 개장 상황 짧게 알아봤고요. 전반적으로 증시가 바닥을 찍고 잘 반등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이것저것 매매하시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오르는 종목들 만약에 크게 내리지 않고 이 상승장을 따라서 반등을 잘 해주었다면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추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를 너무 자주 바꾸는 거는 상승장에는 별로 안 좋다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시그널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지수 상황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코스닥 현재 지수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0.13%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2,969선까지 지수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현재는 전일 대비 1원 60전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아직은 좀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이죠. 자,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996선까지 주가 회복했고 조금 있으면 1000선 회복할 수 있는데 과연 오늘 돌파가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들이 2,632억 원대 사들이고 있고 오늘 기관이 가장 강하게 좀 매도하고 있죠. 1,800억대 이상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800억대 이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약간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39억 원대로 좀 매도세 줄였고요. 오늘은 기타 금융 그리고 사모펀드와 연기금 모두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타 법인들이 좀 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외국인들도 868억 원대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990억대, 920억대 물량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13% 여전히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낙폭 줄여가면서 전일 대비 100원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8%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11만 9,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낙폭을 장 초반보다 확대했는데 현재는 3% 이상 떨어지면서 87만 2천 원까지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먼저 카카오가
전일 대비 0원, 지금은 0%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LG화학이 0.4%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7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 중이고 삼성 SDI는 반대로 0.5%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똑같은데 오늘도 0.48%대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1위부터 1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하락, 정초반보다는 낙폭을 확대했고 펄어비스가 지금 하락 전환했는데 아직까지는 약보합권입니다. 현재 11만 8,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는 상승폭을 좀 줄여냈습니다. LNF가 0.79%대 상승, 카카오게임즈는 0.89%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위메이드가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개임주에 대한 순매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메이드 현재 주가 16만 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1%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 참여 한번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정수 최재원 전문위원이 함께 온라인 강연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변경이 됐는데요.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이정수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다음 주 장 전략 세워볼 수 있고요. 18일 역시도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김성현 전문위원과 민경철 전문위원이 기다리고 있고요. 역시나 오후 1시에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